가슴이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 없이 어떻게 좀 가슴 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질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뜬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유나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또는 견과류 종류랄지 무슨 석류를 먹으면 더 커지더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의 영양분을 더 섭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단백질이나 콩이나 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많이 드신다고 가슴으로 가서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죠. 또 잘못된 생각에서 아주 얕은 지식으로 가슴의 성장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이용을 하면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제가 말려야 할 위험한 착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가슴 성장에 관여를 하지만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슴 좀 커지려고 그랬다가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수술 없이 가슴 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가 타다가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가슴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정말 근거도 없을 뿐더러 정말 나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침으로 유방조직을 자극을 해서 상처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커지겠어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슴에 침을 맞으면 좀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침에 의해서 조직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부어서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부기는 빠지게 되죠. 이거 안 커져요. 더군다나 이 침에 의해서 가슴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확정된 이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술 아닌 좋은 방법으로 가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가슴 확대는 오로지 수술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수술한 한 번은요, 배꼽가슴 성형술이 다 끝나고 자 환자분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눈 떠보시겠어요? 하니까 이 환자분이 갑자기 짜증을 내세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왜 짜증을 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환자분 장난이라니요? 하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조금 전에 자 이제 수술 시작할 테니까 눈 감으실래요? 해놓고 금방 깨우면서 수술 끝났다고 저한테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깔깔 웃으면서 환자분 진짜 수술 끝났어요. 가슴 한번 만져보시길래요? 환자분이 가슴을 만져보시더니 벌써 가슴 수술이 끝났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수술이 빨리 끝나느라고는 생각을 못했던가 봐요.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사실 어쩌냐게 수술을 앞둬놓고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회복실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간단하고 별로 아프지 않고 깜짝 같은 수술이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왔을 텐데 괜히 이런 걱정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제가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가슴 수술은 수술이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수술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수술하는 시간은 20여 분도 안 걸려요. 물론 앞에 준비하는 시간, 뒤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붙어서 그렇지 15분, 20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배꼽가슴 성형수술하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전날 절대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아침에 오시도록 저녁에 푹 주무시고 이렇게 별로 아프지 않고 수술이 굉장히 짧고 간단한 수술이 바로 배꼽가슴 성형수술이거든요. 처짐 정도가 매우 심각한 환자의 경우 고형물로 해결이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답은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처진 가슴을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유방하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짜 유방하수, 즉 진성 유방하수라고 하죠. 또 가짜 유방하수, 가성 유방하수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니까 진성 유방하수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꼭지가 발등을 향할 정도로 처지고, 또 유두유륜이 가슴 밑 주름선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진짜 진성 유방하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짜 유방하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수 교정 수술을 먼저 하시고 하수 교정을 하시면서 그 뒤에 가슴 확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가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성 하수는요 좀 처지고 늘어지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 젖꼭지가 발등을 향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유두유륜이 가슴 밑선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처지고 늘어지고 위에가 파이고, 이런 상태의 가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성 유방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성 유방하수는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돼요.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게요, 유방하수 교정수술은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첫째, 유두유륜 주위를 동그랗게 절개하고, 또 세로로 이렇게 찢어야 되고, 또 가로로 이렇게 또 절개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유선 조직들을 다시 잘라서 재배치를 시켜놓고, 그게 유방하수 교정수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슴 확대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유방하수 교정수술과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방하수 교정수술은요,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조직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둘째는 흉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브라 벗을 수가 없어요. 브라 벗으면 누가 봐도 저 수술한 가슴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은 말 안 해도 가슴에 달고 다니겠죠. 그래서 유방하수 교정수술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성 유방하수에서는요, 그러니까 심하게 처지거나 또 유두유륜이 가슴 밑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약간 늘어지거나 처진 경우에는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처진 것도 교정이 될 뿐더러 가슴이 커져서 확대 효과까지 같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지죠. 그거를 우리나라 분들은 진짜 유방하수로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건 가성 유방하수이기 때문에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처짐도 교정이 되면서 아름다운 가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다행스러운 건, 한국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가슴이 처졌다고 해도 이 가성 유방하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웬만한 유방하수는 다 교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